무스카리는 알뿌리 화초 중 가장 키우기 쉬우며 이른 봄에 꽃피고 개화 기간도 긴 편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되며 작은 키로 쓰러질 염려 없고 병충해를 겪지도 않으며 이른 봄 꿀벌에게는 아주 좋은 밀원 식물이기도 하죠. 여름잠 자고 8월 말부터 잎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올가을 정원에 들여놓으면 참 좋은 주식국은 무스카리에 관해 7년간 정원에서 키운 경험을 소개해 볼게요. 2016년 기초나던 해봄에 무스카리 2포트를 구입하여 노지에 심었습니다. 꽃이 진 후 꽃대 자르지 않고 씨앗 받아서 파종하였고 2년에 한 번 정도씩 포기 나누기도 해주며 열심히 번식시켰더니 7년이 지난 지금 대문 입구에도 한가득, 산자락 정원 입구에도 한가득, 산자락 정원 중앙에도 제법 물이 지었고 손바닥만한 정원에도 한 줄 물이 지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채종하여 씨앗 나눔까지 할 정도로 무스카리 부자가 되었네요. 무스카리 장점을 소개해 볼게요. 알뿌리 화초 중 가장 키우기 쉬우며 개화 기간도 긴 편입니다. 튤립, 알리움, 다알리아, 글라디올라스 등의 대부분의 알뿌리 화초들은 구근을 캐서 보관해야 하다 보니 보관법이 참 까다로운데 반해 무스카리는 구근을 캐서 보관할 필요 없이 노지나 화분에 그냥 두고 키우면 되죠. 내한성이 강해 구근을 캐낼 필요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됩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제정원에서도 특별한 보온 조치 없이도 노지 활동 잘합니다. 다른 알뿌리 화초들은 꽃대 높이 올리기에 쓰러질 염려가 있으나 무스카리는 10 내지 20cm의 키로 꽃대 쓰러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키가 작으면서도 포기가 풍성하게 자라니 노지뿐만 아니라 화분에 키워도 좋은 화초입니다. 추운 강원도 정원에서도 4월 중순이면 꽃대 올리기 시작하여 5월 초까지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귀한 이른 봄에 포도송이 모양의 꽃을 한가득 피우니 정원의 매력 포인트로 큰 역할을 하죠. 꽃이 피어있는 내내 온 동네 꿀벌이 다 모여드는 듯 하루 종일 윙윙 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꽃 하나를 손으로 문질러 보았더니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네요. 입에 살짝 대보았더니 단맛이 있더라고요. 꽃가루보다 꽃꿀을 공급하는 밀원 식물인 듯해요. 해마다 어미 구근 주위에 새로운 구근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씨앗으로도 번식할 수 있으니 알뿌리 화초 중 번식이 가장 쉬워요. 식물들은 무리지어 키우면 병충해를 입기 쉽죠. 백합 종류들을 무리지어 심으면 벌레 피해를 곧잘 입는 데 반해 무스카리는 한가득 심어두어도 병과 벌레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스카리를 키울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 방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볼게요. 키우는 장소는 양지 바른 곳과 반그늘을 비교해 볼게요. 이른 봄에 꽃피는 화초이므로 직사광선이 비치는 밝은 장소에서 잘 자라긴 해요. 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적응해서 자라는 편인데요. 반그늘에서 키우면 꽃이 좀 늦게 핀다는 차이만 있죠. 양지 바른 곳과 반그늘에 나누어 심으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주기는요. 저는 아주 가물 때 말고는 정원에 거의 물주기를 하지 않는데요. 무스카리는 잎이 활처럼 휘어져 땅을 덮는 데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왕겨나 마른 풀로 멀칭해주면 흙 표면이 마르는 일이 거의 없기에
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요. 무스카리 잎이 거의 다 나오면 왕겨로 흙을 덮어줍니다. 꽃대 관리는요. 구근 식물들은 구근의 양분을 보호하기 위해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하지만 무스카리는 구근이 아주 큰 화초가 아니기에 굳이 꽃대를 잘라주지 않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구근 식물들과 달리 씨앗을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씨앗으로도 자연발화 잘하며 파종해서 개체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꽃대 자르지 말고 씨앗 채종하시길 권합니다. 씨앗을 채종하는 방법은요. 씨앗이 잘 익으면 씨방이 벌어지면서 까만 씨앗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대도 노랗게 마르고요. 개체수가 적을 때는 완전히 마른 씨앗만 골라서 비닐 주머니에 털어 넣으면 되지만 저는 양이 많기에 꽃대째 잘라 그늘진 곳에서 바짝 말립니다. 잘 마른 꽃대를 구멍이 제법 큰 체에 넣고 비벼서 씨앗을 분리해내고요. 마른 껍질을 약한 바람을 이용해 날리면서 씨앗만 잘 모읍니다. 제 정원은 좀 늦어서 6월 중순쯤 채종이 끝납니다. 채종이 끝나면 무스카리는 여름잠 준비에 들어갑니다. 잎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여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잎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들이 여름잠을 자는 시기는 장마철과 맞물리기에 장마에 잎이 녹아내리는 다른 화초들과 달리 무스카리는 무탈하게 장마를 거치게 되죠. 장마가 끝나고 새 잎이 올라오기 전에 잡초를 뽑아주면 풀 걱정을 그닥 안 해도 되어 좋습니다. 파종은 언제 하나요? 씨앗을 채종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씨앗들은 다음 해 봄에 자연 발화 잘 하더라고요. 씨앗은 봄에 발화하기에 여름 이후 겨울까지 언제든 파종해도 괜찮습니다. 봄에 발화하는 씨앗들은 잘 말려서 파종하는 게 좋으며 저는 주로 가을에 파종합니다. 호미로 땅 한번 긁어준 뒤 나무 막대로 살짝 줄 긋고 촘촘하게 뿌려준 뒤 흙 잘 덮어두면 되고요. 다음해 봄에 싹 트는 씨앗 파종인지라 물을 주지 않습니다. 포기 나누기 하는 시기는요. 해마다 어미 구근 주위에 새로운 구근들이 생겨나는데요. 매년 구근을 파낸 다음 새끼 구근들을 분리해서 심어주어도 되어요. 새끼 구근들은 1, 2년 더 키워야 꽃을 피우고요. 하지만 무스카리는 포기가 풍성해야 꽃도 풍성하니 예쁘기에 2, 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되더라고요. 포기 나누기 시기는 새잎이 모두 올라올 즈음이 좋은데요. 삼색버드나무 아래 그늘진 곳의 무스카리는 새잎이 일찍부터 올라온 데 반해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의 무스카리는 이보다 1, 2주 늦게 새잎을 올리네요. 제 정원에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가 포기 나누기 하기 적당한 듯 해요. 제 정원의 무스카리 잎이 가장 무성한 때는 11월 초쯤이더라고요. 거름 주기는요.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 잎이 성장하는 시기, 줄기가 커지는 시기에 거름을 주면 좋습니다. 꽃이 필 즈음에는 거름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따라서 무스카리는 9, 10월경에 웃구름으로 퇴비를 흙 위에 살짝 뿌려두거나 액비를 뿌려주면 좋죠. 월동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한성 강한지라 보온 장치가 없이도 월동 잘하지만 영하 30도에 햇빛 한 점 없는 그늘진 제 정원에서는 겨울 동안 무스카리 잎 끝쪽이 동해를 입고 얼어버리네요. 매년 봄이면 하얗게 마른 잎 끝을 잘라주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월동을 위해 마른 잔디잎을 덮어주었더니 잎이 얼지 않아 잎이 풍성한 채로 꽃을 피우니 아주 좋네요. 심는 이치와 색배합에 좋은 다른 꽃은요. 무스카리는 삼색버드나무 아래 심어두어도 참 좋네요. 적당히 그늘도 있어 요즘 같은 이상기후에도 잘 적응하고요. 무스카리가 꽃필 즈음 같이 꽃피는 화초들과 매치하면 좋은데요. 노란색 토종민들레는 보색관계라 함께 심어보았고요. 꽃잔디와 튤립과도 잘 어울릴 듯해요. 알뿌리를 구입하여 기르고자 할 경우에는 구근의 크기가 5cm 이상은 되어야 꽃이 피므로 크고 충실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45일 이상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의 저온에서 지내야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니 노지에서 키울 때는 상관없지만 실내에서는 추운 곳에 화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무스카리는 백합과의 알뿌리 화초입니다. 무스카리는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양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보라색 꽃이 꼭 포도를 닮았다 하여 그레이프 히아신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구근을 캐서 보관하는 수고가 필요 없는 무스카리. 키우기 쉽고 꽃도 예쁘고 꿀벌에게도 유익한 무스카리. 이번 가을에 새로 들이셔서 씨앗 파종 포기 나누기로 금세 무스카리 부자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